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바둑 공부를 어떻게 하면 바둑이 늘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단연 사화를 많이 푸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사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를 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다져진 고급 유단자 분들에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부법을 추천드리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좋을까요? 만약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다면 스스로 둔 바둑을 복기해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 사양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설령 있더라도 복기와 함께 인공지능 기보집을 놓아보면서 바둑 공부를 해보신다면 새로운 정석들도 익히시면서 또 감각도 좋아지고 다방면으로 기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화점 소목 33 기보집의 두 번째 장으로 인사드릴게요. 화소3 보석입니다. 자, 제가 만든 기보집 올해 총 6권의 책을 만들었고요. 가장 최근에 만든 기보집입니다. 바둑 공부에 진심이신 분들, 어느 정도 기력이 되시는 분들 좀 기보집 놓아보면 기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제가 남겨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좌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화점과 소목을 배치한 상태에서 3-3을 침입하는 포석, 화소3 포석입니다. 이제 가장 쉬운 진행으로 초반부터 이제 3-3 정석이 진행이 되었는데, 좌하 쪽에 이 정석의 수수는 정말 쉬워요. 하지만 정석 후가 어렵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정석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대각선 쪽에 3-3 침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흔한 진행이에요. 이러한 진행이 프로들 바둑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애호가 분들 바둑에서도 요즘은 묻지마 3-3이라고 무조건 3-3 침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좌하기하고 정석 진행이 다르죠. 한 칸을 띄었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 지금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지능은 귀에 이선의 젖힘 또는 미는 수 또는 손 빼는 수 요 세 가지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받아준다면 찌르고 끊었을 때 이어야 되는데 비록 백이 축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늘게 되면 자체로 백이 좀 많이 당한 형태예요. 한 점 만약에 안 잡으면 있는 자리가 선수고 굉장히 작게 살았죠. 그래서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점을 이렇게 크게 제압해 버리면 흙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백도 두 점을 가볍게 보고 중앙 쪽에 밀어서 좀 상변의 모양을 키우면서 두 텀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도 흙도 바로 끊어서 한 점을 두 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는 곳은 이 바꿔치기는 백이 이득입니다. 선수로 한 점을 크게 가져갔죠. 그래서 손을 빼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에 앞서 시작했었던 첫 장면도예요. 자, 여기서 흙은 좌상 쪽을 한번 걸쳐갔고요. 그 상변 모양이 굉장히 지금 넓어 보이죠?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도 갈라치기를 가게 되면 귀 쪽에 굳힘을 했을 때 이러한 자세가 좀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갈라치기는 어느 정도 간격이 좀 넓어진 상태에서는 둘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모양이 넓진 않기 때문에 폭이 넓진 않기 때문에 그냥 걸침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 칸 협공이 나왔고요. 한 칸 협공에서도 가장 쉬운 진행으로는 3-3 침입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정석을 진행했을 때 귀중한 선수가 백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좀 배석상 흙이 좌측에 좀 눌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백의 승률이 꽤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손을 빼고 자, 드디어 가장 어려워하는 33정석, 가장 쉬운 정석 이후에 펼쳐지는 어려운 이 정석 후의 변화가, 정석 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이 기보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수순을 살펴봤더니 진행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프로기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순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 여기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좀 하변 쪽에 침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곳에 젖혀서 이렇게 이제 붙여서 날일자는 건너 붙여라 라고 하죠. 건너 붙여서 이제 끊어서 싸움으로 펼쳐지게 되는, 이렇게 늘었을 때 이제 복잡한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데 상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을 추천을 하는데, 일단 기보상에서는 이제 침투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잡한 변화가 펼쳐지는데,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떻게 하면 쉽게 승률을 떨어지지 않으면서 유지하면서 좀 판을 짜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본다면, 저는 인공지능이 둔 이 침입수보다는 물론 뭐 이수 또는 이 젖히는 수, 블루스팟 자리 보시면 비슷비슷해요. 좀 추천수로 떠오르는 자리는 전부 다 둘 수 있는데, 이런 수법들보다도 좀 쉽게 둘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애호가분들께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자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변해서 받겠죠.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만, 이런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귀를 젖혀가면은요, 막았을 때 이렇게 건너붙이기가 제격이에요. 이 싸움이 만약에 펼쳐지게 되면, 이때도 흑이 만약에 한 번 단수를 쳐놓으면 축으로 그냥 흑 한 점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압이 되면 이게 백이 꽤 두터운 형태가 돼요. 뭐 승률 알아보면 백이 6대 4 정도로 약간은 우세해진 상황이 됩니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흑도 이제 그냥 잡게 되고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늘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앞서 이 교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점이 있겠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으로 훨씬 더 좀 싸움에서, 근데 그래도 지금 흑의 승률이 좋은데, 역시 이렇게 끊기게 되면 이 싸움에서는 흑이 언제든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물론 젖혀서 건너붙여서 하는 수가 인공지능 추천수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이렇게 두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날일자를 씌워서 이렇게 밀어서 늘어서 좀 두텁게 쉽게 두터움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눌러 놓더라도 승률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요. 네, 물론 이제 쉽게 두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좀 보시게 되면 왜 흑의 승률이 56%, 55%까지 올라갔지? 약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승률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쉽게 둔다면 그냥 이렇게 두시고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기보상에서는 침입을 통해서 풀어갑니다. 그러면 흑도 당연히 양칸을 띄어 나와야 되고요. 이런 것을 만약에 안 두면 지금 좌측에 한번 부딪혀 놔서 벽을 통해서 또 공격을 들어갔을 때 요런 자리가 젖히고 호구치게 되면 절대 선수입니다. 그럼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는데 이렇게 안쪽을 젖히게 되면 흑돌이 잡히죠. 그래서 요런 모양의 선수가 들으면 흑 한 점이 곤란해져요. 그래서 한 칸으로 뛰어나오는 것이 타개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당연한 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또 변벌림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때 화점 소목 33 첫 번째 판 기보에서는 입구자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형태에서 날일자도 좋은 수이고요. 전부 가능한 선택입니다. 지금 보시면 추천수에 후보수에 떠오르는 자리 모두 가능한데, 또 이렇게 붙여가는 또 멋진 수가 또 있네요. 자, 기보상에서는 날일자로 진행을 했고요. 자, 이런 형태 잘 보세요. 여러분들 33정석 후에 보면 이 모양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날일자를 씌우냐 하면,
주변에 백돌이 두터운 경우에 나와서 끊었을 때 이 싸움이 유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백이 안 됩니다. 무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자는 항상 끊겼을 때를 생각하고 두셔야 되는 행마고요. 보통은 이럴 때는 한 칸은 약간 무겁기 때문에 눈목자로 행마를 합니다. 네, 기보상에 이제 눈목자로 행마를 했고요. 뭐 이렇게 붙여놓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행마도 나오는데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약간은 악수다라고 보네요. 자, 눈목자로 두는 것이 좋은 자리인데 그 이유는 이제 추후에 이렇게 나를자로 덮어서 모양 잡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끊기는 수를 저절로 방비했죠. 그래서 눈목자가 많이 사용되는 이제 좀 보편적인 행마가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또 하변에 102점을 압박합니다. 자, 이러한 장면이 만약에 실전에 저한테 두라고 한다면, 저보고 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자리 뛰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리를 뛰게 되면 자체로 어느 정도 하변의 혹돌도 안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다시 상변 쪽 또는 뭐 이런 자리 공격을 해가면 뭔가 흑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바둑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전에 이런 자리 너무 두고 싶거든요. 뭉세당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데 손 빼는 것을 인공지능은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배석을 보셔야 되는데 이 우상기 쪽의 정석에서 한 칸이 흑의 세력을 은근히 견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봉쇄를 당하더라도 백이 먼저 붙여서 좀 탄력을 갖추는 이러한 행마를 진행을 하고 다시 이렇게 살아두게 되면 이 진행 자체로 백이 선수로 또 살아가지고요. 백의 승률이 꽤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흑의 실속이 부족하다. 보시게 되면 뭔가 이 두터움을 통해서 세를 쌓아야 되는데 한 칸의 백돌이 흑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손 빼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빼고 아예 큰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모양 항상 붙여서 이 한 점을 뭔가 압박하고 싶은 그런 장면인데 제가 좀 해설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붙이는 수는 좀 잘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이제 3-3 쪽을 지키면서 3-3을 방비하면서 상대도를 흘러나오게 해서 공격을 하면서 또 공격을 통해서 집을 짓는 방법 또는 지금처럼 전체 배석에서 봤을 때 약간 간접 보완이죠. 좌하 쪽에 백 넉점이 좀 엷기 때문에 좀 넉점까지 신경 쓰면서 좀 전체적으로 조화를 맞춘 이런 두 칸, 이런 수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요. 붙이는 수는 왜 좋지 않냐면 이렇게 끼워서 이었을 때 흑이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살고 나서 보면은요, 뒷문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붙이는 수도 남아 있어서 이런 정석 뭐 옛날에 많이 두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라진 정석이 되었습니다. 백에 보시면 이 지키는 수가 발이 느려요. 여기서도 당연히 손 빼는 진행을 추천하는데 지금은 배석상 흑이 우세합니다. 승률은 벌써 한 6대4 이상으로 벌어졌네요. 자, 그래서 붙이는 수가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실전에는 기보상에는 이제 두 칸으로 전개를 했고요. 자, 여기서도 3-3을 들어가면 지금은 이렇게 3-3을 들어갔을 때 좀 이렇게 늘어서 물론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봐도 상변의 백의 실속이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은 이렇게 늘어서 아예 또 두는 수가 좋네요. 실전이라면은 저는 좀 두기 어려워서 3-3을 들어갈 것 같은데 그 3-3 자체가 승률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0.2%밖에 안 떨어져요. 거의 정수인데 여기서 추천수대로 그대로 쫓아가 보면 이런 수도 악수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 모양을 굳혀주는 행마인가 봐요. 실전에 잘 모르면 이렇게 둘 것 같은데 백이 상당히 두텁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진행도 사실상 5대5입니다. 이런 것도 참 날카롭게 활용을 잘하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5대5로 호각입니다. 네. 한 판의 기보를 놓아보면서도 좀 거의 매 순간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물론 이거를 인공지능 기보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론 제가 이렇게 한 수 한 수 놓아보면서 기보를 만들었지만 기억을 다 못해요. 다시 놓아봐도 새롭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렇게 삼삼 침입하는 것이 나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막상 두었을 때 괜찮다. 뭐 이런 수도 사실 지금 좀 옛날에는 몰랐던 수인데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이런 수도 실전이라면 당연히 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젖혀 있는 것을 흑에게 당하니까요. 네. 참 이런 수도 배울 만한 수법이네요. 배울 점이 참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분 좋은 날일자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이제 기보를 만들 때도 아마도 제가 기보집에는 이수, 또 오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수, 그리고 이수 아마 다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가능한 선택이에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이제 항상 그 하나하나 놓아보면서 파생된 변화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지금 이수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끌리네요. 왜냐면 실전이라면 당연히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주도권이 좀 흑에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먼저 이 자리만 두더라도요. 그리고 실전에도 나옵니다만, 날일자로 덮어 씌웠을 때 이런 거를 밀어서 이렇게 끌고 나오게 되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베개에 좀 보시면 이 밀어두는 행마들이 그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형태죠. 지금 왜냐하면 좌쪽에 날일자로 흑돌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좀 흑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개 승률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55%면 사실 거의 호각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은 이렇게 또는 한 칸 이 정도로 진행을 하네요. 이런 것도 막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귀중한 선수가 흑에게 돌아가겠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미 백이 벌써 손해를 봤습니다. 이 눈먹자도 지금 굉장히 얇아 보이는 행마인데 실전이라면 이렇게 둘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두지 않을까 싶어요. 백도 안 맞겠죠, 이 자리를. 막아서 두네요. 네. 한 수 한 수 전부 다 좀 예측을 어긋나는 요런 막는 자리가 악수고 요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 쪽으로 허구를 치는군요. 네. 요런 밀어가는 수 자체가 단순한 연결인데 아마 애호가분들이시라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밀어서 두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른다면 이렇게 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승률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수 있는 수들이에요. 사실상. 실전에는 하나 밀어놓고 여기서도 늘게 되면 오히려 백의 승률이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하는군요. 밀어도 연결이 되니까요. 여기서도 살아있다고 보고 아예 손을 빼고 참 어렵죠. 네. 미는 수가 자체가 정수였네요. 미는 수가 저는 이런 자리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자리 두게 되면 오히려 날일자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날일자를 씌웠을 때 흑의 승률이 올라갑니다. 다 기분 좋아 보이죠? 네,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쉬운데 그 이후는 더 어려워서 입구자를 두고 여기도 끊는 약점이 있어서 받아줄 것 같은데 이걸 또 받지를 않고 귀 쪽을 젖혀서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일단 탄력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패맛을 남겨놓고 약간 간접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런 교환들이 정석 후에 많이 나와요. 네, 이런 모양 가지고 절대 이기시면 안 됩니다. 후수가 돼버리죠. 나중에 패만 남겨놓고 그냥 요대로 손을 빼서 진행을 하는데 받아주게 되면 아마도 승률상으로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 9% 마이너스네요. 지금은 대세점이 단연 이 자리. 상변의 새를 키우는 수죠. 하지만 약점이 남아있어서 백돌이 끊기는 상황으로 곤란해 보이는데
또 흙의 좀 단점을 파고들면서 단수를 통해서 연결을 시도합니다. 자, 이렇게 있더라도 아마도 끊을 테고요. 실전에는 호구를 쳐서 서로 끊기는 형태인데 막는 수는 양단수로 안 되죠.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백도 단수를 쳐서 이제 102점을 이제 끊어서 공격을 하겠다,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백이 일단 먼저 나오니까 선수예요. 그 2점 가져가면 하변의 흙 2점이 통째로 백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변의 2점을 살리고 백도 일단 머리가 하나 나왔으니까요. 이제 102점을 다시 따라 나오고요. 이제 서로 복잡한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재밌죠? 그냥 잡으러 가다가는 흙이 요석이 잡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중앙 쪽으로 호구를 쳐서 흑마를 하고 다시 또 지금 전체 대마가 못 살았잖아요.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이 석점이 그냥 흙의 수중에 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탄력이 있다고 보고 요런 방이 잘 안 잡히거든요. 이렇게 시움을 당했을 때 한 칸 띄고 받을 때 들여다보고 이런 선수 교환을 통해서 얼마든지 안쪽에서 삶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어서 이제 실속을 챙겼고요. 다시 또 한 칸으로 나를자보다는 한 칸으로 이제 봉쇄를 하니까 다시 또 한 칸을 띄어서 좀 탄력을 갖추네요. 이렇게 막아서 아예 확실하게 이렇게 그냥 막아서 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어서 흑마를 하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수순들이요. 지금 돌이 엉켰을 때 한 수 한 수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흑마를 보시면서 돌의 방향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프로기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놓아보시기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기력 향상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보시면 하변의 102점이 위기잖아요. 근데 하변의 2점을 왜 안 살릴까요? 살면서 좀 상대도를 두텁게 해주는 이렇게 좀 약간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살고 나서 이제 주변에 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 두라는 뭐 이런 데 변 쪽을 가게 되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 것 같은데 그거는 하변의 돌을 버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상변에 그 삼삼을 방비하는 좀 철조를 내린다고 하죠. 철조를 내려서 약간 이 하변의 102점을 버리는 작전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가치 판단은 그 사람이 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두니까 또 여기서도 하변을 잡으러 가지 않고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상변의 백의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대세를 그르치는 흙이 이제 만약에 이 자리를 두게 되면 2점은 확실히 가져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변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변을 일단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단수를 쳐서 또 나오니까 축머리를 써서 이렇게 받아주면 축머리가 결국엔 엮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끊었을 때 계속 받아주다 보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축으로 2점이 잡혔습니다. 두다 보면 이게 엮이게 돼요. 축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받아주지 않고 이제 중앙 쪽으로 향하고요. 상변에는 조금 이런 젖힘을 당해서 깨지더라도 일단은 이 중앙에 101점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시 또 우변 쪽으로 견제를 들어가네요. 이런 형태도 정석 후에 막게 되면 이렇게 벌려서 어떤 경우에는 막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은 그 우변 쪽에 흙의 세력이 좋기 때문에 견제하는 차원에서 눈목자를 씌워서 약간 우변을 견제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도 끊어서 이렇게 잡는 것은 좀 발이 느리고 상대도를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이 넓다고 보고 늘어서 그냥 사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끊어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석을 보고 두셔야 되고요. 지금은 두텁게 두는 것을
지금 선택을 했네요. 늘어서 두니까 다시 또 좀 약간 반지압되어 있던 101점을 치받아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또 나를자로 행마를 하고 다시 또 변 쪽으로 진행을 했네요. 수수는 여기까지인데 정말 어렵죠. 한 수 한 수. 저도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점 소목 33 포석의 두 번째 장 함께 공부해 봤고요. 포인트는 자아 쪽 일어나는 정석의 변화, 그러니까 정석 후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 판에서는 이 정석 후에 이렇게 3칸 정도로 낮게 백도를 압박하는 자리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지금 배석에 따라서 또 지금 보시면 2칸 굳힘에서도 둘 수 있지만 이 흙에도 우리 화점에 놓여 있을 때도 많이 나옵니다. 요 3칸 정도로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간격이고 지금 이 모양에서도 인공지능은 바로 침투를 해서 이제 서로 돌갈 돌돌이 엉키는 작전으로 이때도 입구자 또는 붙이는 수 또는 기보상에서처럼 나를자 요 3가지 정도 행마를 추천하고 있고요. 다양한 선택이 있고 이렇게 두었을 때 또 눈목자로 행마하는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나를자로 덮어 씌우는 자세가 좋다라는 거. 네. 하지만 실전에 여러분들 두실 때는 이런 수들이 좀 겁이 나서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전에 두신다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두는 프로들도 많습니다. 쉽게 두기 위해서. 이렇게 둔다고 해도 집으로 뭐 한 집 이상 차이도 안 나거든요. 0. 몇 집 차이 날까 말까이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두는 것보다 쉽게 두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요런 자리도 젖혀서 건너붙이게 되면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데 만약에 전투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진행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따낼 수도 있어요. 예, 단수 치게 되면 이어서 만약에 둔다면은 당했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팩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팩감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팩감 만들었을 때 특히 이런 두칸 굳힘에서는 이런 끊었을 때 이런 모양에서 팩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흙도 이런 단수가 항상 주변에 이제 팩감을 잘 보고 두셔야 돼요. 마냥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냈을 때도 어렵고 먼저 치는 것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이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제압하겠죠. 이렇게 제압했을 때 백의 승률이 좀 좋네요. 6대 4 정도로 꽤 두텁고요. 그래서 이런 수도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요런 모양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이 싸움에서는 이었을 때는 흙이 꽤 괜찮았어요. 요런 진행으로 됐을 때는. 여기서도 뭐 이런데 한 칸 띄어서 두더라도요. 네. 먼저 잡는 것도 굉장히 큰 곳이고 결국엔 한 칸으로. 요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백이 따낼 수가 있었네요. 따내게 되면 있는 수보다는 훨씬 좋은데 단수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단수 쳤을 때 이으면 오히려 흙에게 주도권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승률상으로 거의 30%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백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팩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팩감 만드는 작전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어렵죠. 그래서 이 수를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거였네요. 이 자리 먼저 두어 놓고 다시 젖히게 되면 이렇게 건너붙여서 싸움이 펼쳐졌을 때 백이 충분히 둘 수 있고요. 요런 수도 또 나옵니다. 요런 수도 꽤 괜찮아요. 받아주면 이때도 젖혀서 이렇게 건너붙여서 이런 싸움으로 진행이 되는데 좀 백돌이 아까보다도 모자에 놓여 있을 때보다도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좀 싸움을 보시게 되면 더 유리한 싸움일 것 같아요. 승률은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진행이 돼도 백이 괜찮고요. 여기서는 흙도 막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빼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일단 젖혔을 때 건너붙이는 싸움이 백이 유리하다고 보고 아예 손을 빼고 양걸침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모양을 가지고 나중에 백이 이렇게 찌르고 늘었을 때 흙을 압박하는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또 정석 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정석 후에
그 펼쳐지는 변화들이 정석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 정석 후에 정석이고 다가왔을 때 좀 전투 좋아하시고 타기 잘하시면 들어가는 수,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침투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두터움을 좋아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모자나 눈목장 이런 행마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화점소목 33 포석의 두 번째 장 공부해 봤고요. 네, 바둑킨 채널에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